그래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이런 거예요. 활용 들어간다, 뭐 어쩌다 그러는데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위치 관계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위치 관계란 뭘까요? 수학에서 말하는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걸 이해하는 것부터 오늘의 시작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만나냐 안 만나냐, 만나냐 혹은 또는 안 만나냐, 이걸 첫 번째로 묻는 거예요. 안 만나냐, 요거를 묻는 거예요. 오케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두 2차 함수의 위치 관계, 그다음에 두 원의 위치 관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도형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생각할 때 위치 관계라는 이 네 글자는 여기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만나게 된다면 여기는 얘가 혹시라도 접하냐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냐, 혹은 세 점에서 만나냐,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위치 관계를 말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얘는 접합니다. 두 점에서 만나요, 세 점에서 만나요, 아니면 안 만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달라,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 얘네들의 위치 관계는 어떤가요, 지금? 그렇지. 얘는 두 점에서, 정확하게는 두 점에서 합니다. 만난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요 관계를 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해석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한번 해석해 보자. 2차 함수가 하나 있대. 2차 함수가 하나 있고요. 2차 함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또 다른 2차 함수가 있었대요. 2차 함수가 있었대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얘네들이 접해요라고 나한테 말을 해주고 있었어 라고 한다면 2차 함수 중에 최고창에서 양수라고 하고 최고창에서 음수라고 한번 해볼게. 음수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라고 한다면 접해요 라고 말한다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접하는 형태로 그려지는구나, 이런 식으로도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건 이게 다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를 내가 해석해 줄 때,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걸 해석해 줄 때는 얘가 지금 두 점에서 만난다 혹은 접한다는, 안 만난다는 뭐겠어? 이 x축 2차 함수랑 x축이랑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안 만난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접한다, 이렇게 되면 안 만난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위치 관계를 말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즉 수학 상 과정에서는 결국은 몇 차밖에 없냐면 최대가 2차야. 1차 아니면 2차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2차일 거야. 둘 중에 하나는 몇 차인지 모르겠어. 근데 결국은 여기 얘랑 합쳐보면 그 결과가 무조건 2차가 되는 형태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랑 되게 많이 관련이 있냐면 여기는 얘는 판별식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랑 되게 관련이 많아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잖아.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는 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위치 관계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머릿속에 완벽하게 딱 집어넣고 가자. 오케이?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위치 관계는 뭐다? 만나냐 안 만나냐를 묻고 있는 거다. 오케이? 만나냐 안 만나냐를 묻고 있는 거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첫 번째 해석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진짜 2차 함수랑 x축이랑 위치 관계에 대해서 그제서야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위치 관계란 보다 여기까지 일단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정리해 놓고요. 요거 정리하고 바로 이제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할 거냐면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된 내용이 뭐냐면 2차 함수와 여기서는 x축은 y는 0이라는 직선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x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여기는 얘가, 이거 잘 봐봐. 여기는 얘가 현재 x축이잖아. 여기는 얘가 y축이거든. 근데 여기는 얘를 직선으로 표현한다면 여기는 요 직선이 될 거란 말이야. 이 직선은 y는 0이라는 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직선은 뭐예요? x는 0이라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x축이라고 읽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얘는 y는 0이라는 직선이야. y는 0이라는 직선이야. 거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차함수랑 x축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여기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걸 정리하기 전에 일단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말을 여기다 하나 써놓을 거야. 진짜 중요한 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말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나 쉬운 말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어떤 2차 함수가 있었대요. 그다음에 2차 방정식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였기 때문에 x축이라고 하는 y는 0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여기는 얘는 다른 말로 한 거야. x축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의 내가 뭘 생각하고 싶었냐면 교점을 한번 구해보고 싶었나 봐. 교점을 구해보고 싶었나 봐. 오케이? 근데 봐봐. 앞으로 너희가 이제 교점을 구해달라. 얘는 동시에 지나는 점을 교점이라고 하거든.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요. y는 0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너무 삐뚤어졌다 그래. 다시 여기 이렇게 하나 돼 있고요. 이렇게 하나 돼 있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요 점을 뭐라고 해? 교점. 여기 있는 요 점을 뭐라고 해? 교점이라고 합니다.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 두 개의 선을 지난다. 두 개의 선을 다 지나는. 그러니까 봐봐. 2차 함수를 생각해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는 여기 위에 무수히많은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요 점은 이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여기는 요 점도 여전히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여기는 요 점도 여전히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여기는 요 점도 여전히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여기는 이 모든 점들이 다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야? y는 0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특별하게 내가 여기는 요 점이랑 여기는 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여기 위에 있기도 하고 여기는 얘 위에 있기도 한 그런 점입니다라는 뜻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점,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점들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도 만족할 거고 이 식도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점을 찾아주세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교점을 구하려면 여기 있는 얘를 뭐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얘를 요거 두 개를 연립해야 됩니다.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점을 구하는 과정은 항상 뭘 하는 거냐면 연립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를 연립할 때 있잖아. 여기는 얘를 연립한다고 생각했을 때 둘 중에 하나 뭐 할 거야? 소거할 거야. 연립의 기본은 소거거든. 그치? 연립방정식 기본은 소거거든. 그럼 여기서 x를 소거하는 게 좋겠니? y를 소거하는 게 좋겠니? 누가 봐도 y를 소거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얘는 y를 뭐 합니다? 소거하는 연립을 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가 뭐가 되느냐? 얘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여기 y라고 했는데 그 y가 뭐라고 했으니까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됩니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뭘 소거해버리면 y를 소거해버리면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된다? 방정식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얘는 뭘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정식이니 여기는 얘는 뭘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정식이야? 교점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정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요 점이랑 여기는 요 점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정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어? 그럼 여기는 얘의 근은 여기는 얘의 근 그중에서 실근이라고 할게. 허근은 어차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실근이라고 할게. 여기는 얘 실근의 의미만 정확하게 알면 좋겠는데 얘 실근의 의미가 여기는 이 교점일 거야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니? 다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얘 실근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봐봐 이 방정식은 연립하는 과정에서 뭐가 소거됐어? y가 소거됐어. y가 소거됐으니까 y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있겠니 없겠니?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 실근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는 이 교점의 y에 대한 정보는 생략되고요.
x 좌표와 완전히 뭐합니다? 일치합니다. 얘랑 완전히 일치합니다 라고 하는 여기는 요 개념을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교점을 구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만들었다. 여기는 얘의 실근이 결국 교점에 뭐가 될 거야? x좌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의 실근을 내가 뭐라고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교점에 뭐가 되니까 x좌표가 되니까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하나가 알파였던 거고 요 점의 좌표가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베타가 됩니다. 요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입니다. 2차 방정식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냐면 2차 함수와 내가 교점을 구하고 싶은 다른 직선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얘네들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교점의 x좌표에 해당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다시 여기는 얘와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이라고 쓸게. x축 그러니까 y는 0이라는 직선 요거 두 개 교점에 뭐다? x좌표랑 누구랑 똑같다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과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점의 개수가 궁금하다고 한다면 여기는 얘의 뭐가 궁금하다? 실근의 뭐가? 개수가 궁금합니다. 똑같은 말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얘 교점의 개수가 궁금하다는 거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얘 실근의 개수를 우리가 판별하는 식이 있었잖아. 그 식을 가지고 뭐라고 해?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위치관계에서는 판별식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라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판별식 D라고 할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양수였으면 얘가 몇 개? 2개가 될 거야. 실근 2개가 될 거야. 그러니까 교점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여기는 얘 판별식이 0이었다면 얘는 접하는 상황 교점이 몇 개? 1개. 교점. 실근 1개, 교점 1개. 이렇게. 얘가 음수였다면 얘는 실근이 없었어요. 다 허근이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교점이 몇 개? 딴 개군요. 이렇게 판단해 주세요. 여기는 얘가 x축과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게 끝이야.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대부분은 다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2차 함수랑 y는 0이라는 여기는 이거에 대한 위치 관계만 가지고 생각을 했잖아. 얘를 좀 들어보고 갈까 차라리? 좀 더 다시 또 정리할게. 예를 들어서 y는 뭐라고 할까?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와 여기는 얘가 x축과 접하도록 a를 정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나는 접한다, 만난다 이런 얘기는 다 뭐라고? 위치관계라고. 그 위치관계를 하고 싶으면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어. 그럼 교점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뭐 한 결과라고 했어? 항상 연립한 결과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흐름을 딱 잡아야 돼. 다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접하도록 어쩌고 나왔으면 얘는 뭘 묻는 문제? 위치관계를 묻는 문제. 위치관계를 묻는 문제는 뭘 가지고 생각한다?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생각한다. 그럼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교점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여기 있는 얘랑을 연립할 거고 여기 있는 얘랑 연립하면은 x축이라고 하는 건 y는 0이라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얘랑 연립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바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는 0이라는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고 여기 있는 얘가 뭐 하고 싶었어? 접하고 싶었어. 그럼 교점이 몇 개였어? 1개였어. 그럼 여기 있는 얘 실근이 몇 개겠어? 1개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판별식이 뭐여야겠구나? 0이어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 해석이 끝났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 들어가는 거야? 계산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는 판별식 써도 되고 지금 이게 짝수니까 4분의 D공식 써도 됩니다. 똑같아요. B-의 제곱이면은 2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 이렇게 들어갔고 얘가 0이었으면 좋겠어요. A 값은 얼마였군요? 4였군요.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흐름인지 알겠어요? 다시 진짜 중요한 말이야. 여기는 얘가 여기서 이제 2차를 떼버리잖아?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함수와 일반적인 방정식의 관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니까 저기다 2차를 달아놓은 것 뿐이지 모든 경우 너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3차 방정식, 3차 함수, 4차 방정식, 4차 함수 이거는 너희들 언제 배우냐면 미적분 들어가면 배워요. 수학 2에서 배웁니다. 그때 들어가면은 그때 이야기도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거고 그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뭘 가지고 생각합니다.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나가다가 이제 쪽 뒤쪽으로 가서 어디를 배울 때 도형의 방정식 파트를 배우게 될 때도 위치관계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럼 또 뭐다? 걔는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위치관계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 그게 다 이해가 됐다면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위치관계는 결국은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의 관계를 통해서 방정식을 만들어서 2차 함수를 가지고 위치관계를 바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방정식의 뭘 이용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내가 생각하는구나. 이런 형태로 딱 그 개념의 흐름을 잡아놨으면 좋겠어요. 또 다시 하나만 더 해봅시다. 뭐 해볼까요? x의 제곱에 플러스 뭐 해볼까? 플러스 이번엔 bx 이렇게 하고 이거 플러스 4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만납니다. 만나. 이렇게 됐을 때 b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b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건 2차 부등식이니까 안 되겠다. 1차처럼 할게요. 이게 6이었다. 얘를 b였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b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무슨 관계? 위치 관계. 위치 관계는 무슨 얘기야? 교점 얘기. 교점 얘기는 여기 있는 얘랑 누구랑 여기 있는 얘를 뭐 할 거야? 연립할 거야. 오케이? 3단 콤보로 들어가야 돼. 이 문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위치관계는 교점 얘기. 교점 얘기는 연립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랑 누구랑 여기는 얘랑 연립합니다. 그러면 y는 0이잖아. y는 0 집어넣으니까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b가 0입니다라는 방정식 세워놓을 거고 그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뭐 할 거야? 방정식을 가지고 판별식을 써줘. 오케이? 그래서 4분의 뒤공식을 또 마찬가지로 써주면 얘를 보고 되겠어. 9-b가 될 거야. 여긴 얘가 양수가 되고 싶어요. 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든다고 했으니까 얘 실근이 몇 개고 싶었던 거야? 2개고 싶었던 거거든. 그럼 b가 얼마보다? 9보다 작으면 더하고 이렇게 해석해주면 끝나는 거잖아. 됐나요? 넘어간 거니까 b가 9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이게 내가 원하는 b의 범위입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봐봐.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혹시라도 높아지면서 얘기할게요. 봐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있었어. 여기는 얘와 x축에 실제로 교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교점이 얼마인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졌다면은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는 더 해석할 게 없어. 위치관계도 아니야. 이건 뭐야? 그냥 바로 교점 얘기야. 그치? 교점 얘기니까 뭐 할 거야? 연립할 거야. 교점 얘기는 무조건 뭐 한다? 연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연립 방정식 풀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y는 0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 얘 두 개의 근이 1과 3일 게 분명하니까. 됐어? 교점의 x좌표들이 뭐다? 1과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는 y는 0이라는 직선이니까 y 값들은 다 0이었을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1,0과 그다음 3,0이었군요. 나는 첫 번째로는 여기는 얘랑 얘의 정보만 이 방정식에서 얻을 수 있어요. y점의 좌표는 얘를 여기다 넣든지 그 점을 여기다 넣든지 여기다 넣든지 해서 y좌표를 따로따로 구해주면 됩니다. 이게 기하학적으로 이런 느낌이지.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어. 요 점의 좌표가 1인 거 알겠고 요 점의 좌표가 3인 거 알겠으니까 누가 봐도 y좌표 0이잖아. 괜찮지? 그래서 1,0, 3,0 이렇게 해석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는 요 점이 y가 0인지 모르겠어. 그럼 여기다 넣어도 돼. 1 넣어봐. 0 되죠? 그죠? 여기다 넣어도 돼. 뭐 넣을 거 없지? 그냥 0이지? 0입니다. 그래서 1,0, 3,0이 됩니다. 실제로 그냥 교점이 궁금했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해주면 되고요? 연립해주면 돼요. 다시 한번. 교점이 궁금했다. 뭐 해달라? 교점이 궁금했다. 연립해라. 교점이 궁금했다. 연립해라. 오케이? 위치관계가 궁금했다. 뭐 해달라? 교점의 개수를 구해달라. 다시 위치관계가 궁금하다. 교점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지? 교점이 궁금하다. 연립해달라. 오케이? 연립해달라. 그럼 방정식을 가지고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간단하게 문제 좀 풀어보고 그다음 직선이나 위치관계 해볼게요. 자, 바로 문제 한번 가볼게요. 봐봐, 되게 쉬워요, 진짜. 자, 봐봐.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얘 그래프와 x축의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k값 또는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위치 관계가 궁금했으니까 나는 교점의 개수가 궁금한 거고, 교점의 개수가 궁금한데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두 개구나. 교점을 구하고 싶으니까 연립할 거고, 누구랑? 여기는 얘랑 y는 0이랑. 오케이?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2는 0이라는 방정식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는 얘의 실근이 몇 개가 되고 싶어요? 1번 문제에서는 2개가 되고 싶어요. 2번 문제에서는 1개가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 3번 문제에서는 1개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2개가 되고 싶으니까 판별식이 양수면 되겠구나. 끝. 판별식이 0이면 되겠구나. 끝. 판별식이 음수면 되겠구나. 끝.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최고창, 1차의 개수가 짝수잖아, 짝수. 그러니까 4분의 D공식 접근하기 더 좋고. 이렇게. 그래서 판별식 직접 집어넣어 봤더니 어떻게 돼?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크고 싶어서 없어지네. 아, K가 2보다 크고. 그럼 여기 등호가 지금 이렇게 부등호가 등호로 바뀐 것 뿐이니까 K가 2겠지.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 거니까 K가 음수, 뭐야, 2보다 작겠지. 여기 1번, 2번, 3번 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개 쉽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뭐 진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우면 내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진짜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맞지? 동의하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보자. 자, 다음 물음에 답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 지금은 위치관계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교점을 줬어요. 교점을 줬어. 다시 봐봐. 여기는 얘랑 x축이랑의 교점을 줬어. 걔 교점이 마이너스 이거 2래. 교점을 줬으니까 교점을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당연히 뭐 할 거야? 교점이 궁금해. 당연히 뭐 할 거야? 연립할 거야. 그치? 교점이 궁금해. 뭐 할 거야? 연립할 거야.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입니다. 이렇게 연립할 거야. 됐습니다. y는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y는 0이니까 y 같다 해서 이렇게 연립합니다. 연립 끝. 됐어? 그럼 여기는 얘의 실근이 뭐였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1과 2였다는 뜻이야. 이거. 그럼 이게 완벽하게 무슨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야?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야. 오케이? 완벽하게 뭘로 바뀌어버렸다?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어버렸다. 아, 이제부터 2차 방정식이구나. 2차 방정식에서 내가 개수가 궁금한데 근들을 알고 있어요. 근은 넣어달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긴 하지만, 그지? 반대로 여기는 얘 근 두 개 다 알잖아. 그럼 뭘 쓰면 참 좋겠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면 참 좋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개수 입장에서의 합이랑 그 다음에 근 입장에서의 합이 있을 거고, 개수 입장에서의 곱이랑 근 입장에서의 곱이 있겠지. 개수 입장에서 합은 뭐라고 하기로 했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근 입장에서 합은 뭐야? 그냥 말 그대로 1인 거야. 두 개 더한 거니까. 같습니다 라고 해주면 a 값은 마이너스 3이군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 개수 입장에서 곱을 생각해 주세요. 개수 입장에서 곱은 3분의 b가 될 게 분명하고요. 여기서 근 입장에서 곱을 생각해 주세요. 얘는 두 개 곱한 게 될 게 분명합니다. b 값은 얼마겠는데? 마이너스구나. b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a 값, b 값 다 정했으니까 두 개 곱해버리면 답은 뭐가 됩니다? 18이 됩니다. 이렇게 1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됐나요? 별거 없죠.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방정식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서 교점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연립하는 거야. 그죠? 교점이 나오면 연립해. 연립하면 뭐가 돼? 방정식으로 바뀌어. 오케이? 함수에서 다시 잘 들어봐.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그렇죠? 함수에서 교점 얘기가 나왔어? 그럼 그 결과는 뭘로 바뀌어? 갑자기 방정식으로 바뀌어. 왜? 교점 얘기가 나오면 연립할 건데 연립하면 방정식이 되니까. 그 연립했을 때 그 결과, 여기는 얘의 실근이 교점의 뭐랑 x 좌표랑 똑같을 테니까. 맞아요? 아, 여기 얘의 실근을 나한테 주고 있어. 이 방정식의 실근을 주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됐습니다. 다음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얘 그래프와 x축의 두 교점의 좌표가 3,0이랑 b,0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잘 봐봐. 얘도 뭐 할 거야? 교점에 대한 이야기야. 함수인데 교점에 대한 이야기가 뭐 할 거야? 연립할 거야. 그죠? 연립할 거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는 얼마? 0. 여기 얘 두 개의 근이 뭐랑 뭐다? 3이랑 b구나. 3이랑 b.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었단 말이야. 이번에도 마찬가지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도 뭐다? 괜찮다.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좀 다르게 풀어볼게. 너무 똑같이 풀면 지겨우니까. 알았죠?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도 괜찮아요. 여기는 얘를 근을 하나만 줬잖아 이번에. 근을 하나만 줬으니까 근의 의미는 뭐라고요? 집어넣어달라. 이런 근의 의미는 뭐라고? 집어넣어달라.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야. 그래서 3을 집어넣어 봅니다. 얼마가 돼요? 9니까 18 마이너스 15 더하기 a는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a 값이 얼마였구나? 마이너스 3. 얘가 뭐였구나? 마이너스 3. 그럼 다른 한근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여기는 얘를 뭐 할래? 인수분해 해보자.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0에서 2랑 1이랑 3이랑 아니죠. 3이랑 1이랑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하나에 3 하나 나왔으니까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b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군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얘도 여전히 뭐라고? 근계수관계 이용해도 괜찮다고. 다시 봐봐. 근계수관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여기서 봐봐. 얘랑 여기는 얘랑 더한 게 2분의 5겠지. 그죠? 다시 3 더하기 b가 뭐겠어? 2분의 5가 될 거야. b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냥 끝 나왔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분의 1 구한 거니까 뒤에 곱하면 3분의 2잖아.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그리고 여기서는 얘분의 얘니까 2분의 뭐겠어? a겠죠. a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구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계산이 이건 더 간단해요. 얘는 그냥 심심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본 거고. 오케이? 그래서 근계수 관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나올 거야. 왜? 2차 함수와 이제 2차 방정식에 뭘 알았으니까? 관계를 알았으니까. 2차 함수를 뭘로 해석할 거야?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할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어떤 내용들? 근계수 관계. 그치? 그 다음 판별식. 그 다음 또 뭐? 근의 의미. 그죠? 근의 의미라든지 뭐 켤레된 얘기도 나와요. 켤레근. 뭐 이런 얘기도 다 나옵니다. 오케이? 그냥 거의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잘 봐봐. 선생님이 근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차까지 외워주세요.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두 근의 차까지 외워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문제를 한번 잠깐 볼게요. 봐봐. 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만나는 x축과 뭐 한다.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뭐 한다. 만난대. 두 점에서 만난대. 무슨 관계구나? 위치 관계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위치 관계니까 교점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고, 교점에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할 거야? 2차 방정식 만들 거야. 연립해가지고. 그럼 여기는 얘랑 연립해봤더니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입니다라는 2차 방정식이 될 거고요. 만나는 두 점 사이 뭐가 궁금합니다? 거리가 궁금합니다. 여기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달라는 말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냥 거리가 궁금하다고만 한 거야. 다시 봐봐. 얘가 지금 현재 상황을 봐봐. 여기는 얘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여기는 요 점이랑 여기는 요 점 사이 이 거리가 궁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거리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큰 거 좌표에서 작은 거 좌표를 뭐 하면 됩니다?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거리는, 실제로 요 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될 때 분명합니다. 그죠? 근데 봐봐, 여기는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했으면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된다는 뜻일 거야. 그러면 두 개를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두 분의 차. 그치? 두 분의 차. 이거 뭐 하면 되겠어? 절대값 a분의 두 분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뭐 돼요? 절대값 a분의 뭐 된다? 루트 판별식입니다. 오케이? 판별식 36 마이너스 플러스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됩니다? 1분의 루트 40 2루트 10입니다. 두 분의 차이는 2루트 10이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근계수 관계에서 배웠던 내용 또 나오잖아요. 그지? 계속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만큼 배웠어. 새로운 걸 이만큼 새로운 걸 배울 때 요만큼밖에 안 배워요. 그 다음에 배우는 건 요만큼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조금만 배우는 거 중에 수학을 잘하려면 이 부분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꽉 차 있으면 뒤로 갈수록 아이고 그냥 이 정도만 덮어줘.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꽉 잡아놔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힘듭니다. 알죠?
자,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또 만난다 얘기가 아니야. 위치가 아니야. 교점. 이런 얘기 나온 거잖아. 그지? 연립할 준비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연립합시다. y는 뭐가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요거랑 연립할 거니까 바로 연립하자. x축, y는요. 연립할 때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다? 루트 5다라고 나왔어. 여기 얘가 알파랑 베타. 근 모르니까 뭐 한다? 가정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이었어요. 2차 방정식 가정. 그 다음에 두 근의 뭐가? 차이가. 두 근의 차이가 루트 5다. 그럼 두 근의 차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절대값. 이게 얼마? 루트 절대값 a분의 1분의 1가 안 쓸게. 루트 판별식 9 마이너스 4k. 여긴 얘가 얼마였구나? 루트 5였구나. 이렇게. 그럼 얘가 5가 되고 싶었어. k는 누가 봐도 1이죠. 개 쉽잖아. 맞아요? 그래서 두 근의 차 공식도 선생님 외워달라고 하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좀 전에는 2차 함수와 뭐 했어? 2차 함수와 x축이었지.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자, 항상 위치 관계는 뭐라고요? 교점의 개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교점은 뭐라고? 연립의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2차 함수를 똑같이 y는 ax 플러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한번 해보고요.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뭐 할 거야? 연립할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 이렇게 돼. 그럼 여전히 또 뭐가 돼버려? 방정식. 이번에 두 개의 함수잖아, 그지? 아까도 사실은 두 개의 함수였어. y는 0이라는 상수 함수, 그지? 아까도 두 개의 함수였는데 여기는 얘가 이제는 상수 함수가 아니라 무슨 함수? 1차 함수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럼 여기는 얘를 다 넘겨버리면 ax의 제곱에 더하기 b-m의 x에다가 c-n은 0입니다 라고 하는 여전히 뭐가 생깁니다? 2차 방정식이 생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봐봐.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었어. 1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었대. 얘가 지금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였다. 여기 얘가 y는 mx 더하기 n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뭐야? 교점에 관심. 그리고 여기는 얘를 이렇게 했다는 건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 뭘 소거했다는 이야기? y를 소거했다는 이야기. y를 소거했으면 y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y를 소거했기 때문에 x에 대한 정보만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럼 교점의 뭐? x점. 교점의 뭐? x점. 이 점의 좌표가 뭐고 이 점의 좌표가 뭔지가 이 방정식의 근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 두 개를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요. 여기는 요 점의 x좌표가 알파였고요. 요 점의 x좌표가 베타였군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는 요 점은 뭔지 몰라. 그냥 알파 콤마 뭐겠어? 몰라. 얘는 베타 콤마 뭐야? 몰라. 알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어? 요따 넣거나 요따 넣으면 됩니다. 오케이? 뭐를? 알파를. 알파 넣었을 때 나오는 알파를 넣었을 때 나오는 얘에다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일 거 아니야? 얘에다 넣어도 나오는 y값 똑같겠죠? 그죠? 교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넣거나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오는 그 점의 좌표가 y 좌표들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거는 얘를 내가 fx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f알파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를 뭐 gx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알파, f알파 대신에 뭐 g알파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둘 중에 아무거나 여기다 넣거나 여기다 넣거나. 근데 이렇게 해주면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요따 넣는다? 요따 넣으면 뭐 되겠어? 0 되겠지 당연히. 왜? 이거는 이 방정식이 0 되게 하는 근이라고 했잖아, 그지? 이거랑 그러니까 이거랑 다른 애잖아, 그지? 완전 다른 애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림을 꼭 그려보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y좌표가 궁금해. 그러면은 집어넣어요. y값 나오겠죠. 근데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런 의미로 가져가면 돼요. 그럼 아까 했던 얘기는 똑같아져요. 완전히 똑같아져요. 얘도 마찬가지 F베타나 뭐 G베타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교점이 궁금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되지만 만약에 교점의 개수가 궁금하다면 이 방정식에 뭘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끝. 아까랑 똑같은 개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0에서 뭘로만 바뀐 것 뿐이야? mx 더하기 n으로만 바뀐 것 뿐이야.
그치? 얘가 한번 넘어가서 방정식이 좀 바뀌긴 했는데 여긴 얘 근이 결국 요 교점에 뭐가 된다? x좌표. 교점에 x좌표가 된다는 이 사실 자체는 완전히 동일하고요. 아까는 y가 다 둘 다 0이었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y 값을 구하고 싶으면 요따 같은 요따 같은 둘 중에 하나 넣어서 y좌표도 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거 두 개의 뭐가 요거 두 개의 교점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 방정식의 뭐가 실근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을 테니까 똑같은 얘기가 될 테니까 여기는 얘의 판별식을 가지고 양수면 2개 0이면 1개 음수면 빵개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면 되겠다. 이게 앞에 있던 얘기랑 완전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위치관계라는 말은 그냥 뭐야? 연립해달라는 이야기라고 이제 다이렉트로 가도 괜찮아. 그지? 그러니까 위치관계는 뭐라고 했어? 교점의 개수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교점의 개수는 뭐라고 했으니까? 연립이라고 했으니까. 연립하면 뭐가 생긴다? 방정식이 생긴다. 그 방정식의 판별식을 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해 주면 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y는 x의 제곱만 있었어. 이거랑 y는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있었어. 요거의 교점을 실제로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 그러면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교점이 나는 궁금합니다라고 했으니까 교점이 궁금하니까 뭐 할 거고? 연립할 거고 다시 교점이 궁금하니까 뭐 할 거고? 연립할 거고 오케이? 연립을 할 거야. 그럼 x의 제곱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건 2차 방정식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만들어줄 거고 이건 가만히 보니까 근이 뭐란 거? 1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랬을 때 교점의 좌표가 1,0이랑 마이너스 3,0이 아니라 이제 x 좌표만 구한 것 뿐이거든. y 좌표를 구할 차례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 상황이 x축이 이렇게 있고요. x제곱이 이렇게 있고 얘는 뭐 이렇게 있었나 봐. 여기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었고 여기는 얘가 뭐였다? 1이었다. 그죠? 그럼 나는 실제로 요점의 좌표가 궁금하고 요점의 좌표가 궁금한 거니까 여기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3을 요따 넣어도 되고 요따 넣어도 되는데 요따 넣는 게 좋니? 요따 넣는 게 좋니? 여기서는 요따 넣는 게 좋네요. 그죠? 보통은 1차에 넣는 게 편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다 넣는 게 좋겠지. 그냥 3, 마이너스 3, 뭐가 됩니다? 9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1,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요따 넣어도 1,1 나오고 그지? 요따 넣어도 마이너스 3, 9 나옵니다. 됐습니다. 교점은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 마이너스 3,9랑 그다음에 1,1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됐습니다. 또 두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가 있었어.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m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여기는 얘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졌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똑같아. 어쨌든 난 뭐에 관심이 있는 거야? 교점에 관심이 있는 거야. 문제를 읽는 방법이야 얘들아. 사이의 거리가 궁금해. 사이의 거리에만 딱 초점 맞춰 사이 거리다 구해요. 이게 아니라 나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야? 첫 번째로 교점에 관심이 있는 거야. 오케이? 교점에 관심이 있으니까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영? 교점에 관심이 있어 뭐 할 거야? 연립할 거야. 지금 선생님이 왜 똑같은 거 반복하겠어? 선생님이 지금 세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생각의 흐름. 바로바로. 연립할 거니까 뭐 할 거야? x의 제곱 더하기 뭐야? 2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뭐구나? m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케이? 잠깐만. 이 거리를 구할 수는 없겠네. 거리가 뭐라고 할까? 10입니다. 아니, 5입니다. 이제 5일 때 m을 구해주세요. m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좀 지저분하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5루트 2라고 할까? 5루트 2였을 때 m 값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얘를 연립했어요. 일단 연립을 했는데 여기는 얘를 다 넘겨서 내가 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m은 0입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막힌 거야. 왜? 풀 수가 없으니까, 그치? 풀 수가 없으니까 막힌 거야. 그리고 여기는 얘 그들 몰라. 모르면 뭐 한다? 가정한다. 이제 나오네요. 가정합니다. 알파랑 베타 이렇게 됐어. 됐어? 그럼 여기서 또 막힌 거야. 왜? 이거 어쩌라고? 그치? 어쩌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럴 때 뭐 해주세요? 그림 그려. 오케이? 그림 그려. 그림을 그려주세요. 오케이? 여기는 얘 그림 대충 그려. 왜? 최고차의 수가 뭐니까? 양수. 그러니까 봐봐.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쫄기 시작해요. 아, 이거 언제 그려? 귀찮아.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이차함수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냐면 그냥 최고차의 개수만 봐. 최고차의 개수만 봐. 그리고 양수잖아? 이렇게 그려. 음수잖아? 이렇게 그려. 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만 그려요. 이렇게만 그려요. 왜? 축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x축 다 필요 없어. 일단은 난 뭘 보고 있는 거야? 위치 관계 보고 있는 거거든 지금. 만나는 교점 보고 있는 거거든. 딴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딱 그려. 끝이야. 그 다음 여기는 얘 두 점에서 만난대잖아. 두 점에서 만나니까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두 점에서 만나게 그려 그냥. 근데 여기는 얘 직선이잖아. 직선 그릴 거야. 직선에서 뭐만 보면 돼? 기울기만 봐. 기울기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어. 기울기 마이너스 1은 이렇게 그려지니? 아니잖아.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치? 이렇게 그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여기는 요점이랑 여기는 요점 사이의 거리가 이게 얼마구나? 5루트이구나. 됐어? 교점 사이의 거리가 뭐다? 5루트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이제 봐봐. 선생님이 기울기라고 하는 게 엄청난 정보를 나한테 준다고 했어요. 기울기라고 하는 거 잘 보세요. 기울기라는 걸 정말 잘 봐야 됩니다. 기울기는 나한테 엄청난 정보를 주고 싶어 하는 애인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무슨 말이야? 얘가 1만큼 나누고 1만큼 떨어지면 1대 1이구나 이런 의미지. 맞아요? 1대 뭐라고? 1이라고. 1대 1이라고. 1대 1이라고.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지. 됐어? 그럼 1대 1이니까 루트 2잖아. 그럼 이 길이가 얼마였다는 뜻이야? 5였다는 뜻이지. 그럼 봐봐. 여기는 요 길이가, 여기 얘가 알파인 거고 지금. 여기는 얘가 뭔 거야? 베타인 거란 말이야. 그럼 나한테 뭘 주고 있었구나. 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5구나를 주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기울기 나한테 진짜 많은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림을 그리라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 그려졌다면 아,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5구나.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하면 되죠. 절대값 a는 1이었고 루트 판별식 하면 뭐가 되겠어? 루트 9 마이너스 플러스 4m 이렇게 되고 여기 얘가 얼마구나? 5구나. m 값이 얼마겠구나? 3겠구나. 됐습니다. 아, m 값은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줍니다. 어렵지? 이게 어려워. 지금 여기는 이 문제는 너희한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봐봐.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 자체가 얘랑 얘의 위치관계, 교점 이야기야. 연립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당연한 건데 여기는 얘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림을 안 그려봐서 그렇고 기울기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안 해봐서 그런 거야. 그리고 근계수 관계 중에서 두 분의 차 공식을 정확하게 안 외우고 있을 때 어렵습니다. 오케이? 진짜 활용도가 되게 높다고 했어요. 여기 얘는 활용 정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반드시 뭐 해주세요? 기억해주세요. 됐어?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봅시다.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y는 뭐라고 할까? x의 제곱 플러스 쉽게 갈게요. 2x 이거랑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m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는 얘네들이 여기 얘 교점이 두 개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 교점 두 개 계속 했으니까 얘네들이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해보자. m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나 봐. 오케이? 그럼 봐봐. 안 만나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라고? 만난다 안 만난다. 무슨 얘기라고? 위치관계. 위치관계는 교점 얘기라고. 그지? 헷갈리니? 교점 얘기는 연립 얘기라고. 연립했을 땐 뭐가 생긴다? 방정식이 생긴다. 맞죠? 다시. 그 연립하자. x의 제곱 더하기 2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m입니다. 연립했어요. 그죠? 넘어갑니다. 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m은 0입니다. 여기 얘가 안 만나고 싶었어. 여기 얘 실근이 없었으면 좋겠어. 실근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얘 판별식으로 그냥 적용할 거야.
4분의 D공식도 괜찮아. 얘는 4 플러스 뭐가 되겠어? m이 될 거야. 얘가 음수가 됐으면 좋겠네. m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4보다 작아요.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됐나요? 오케이. 다 했어요 이제. 봐봐. 되게 쉬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위치 관계가 다른 것 같을 때 m 값 또는 범위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얘랑이 지금 위치 관계 얘기하니까 교점 얘기일 것 같고 교점 얘기니까 일단 뭐 할 거야? 연립할 거야. 그죠?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x 마이너스 m입니다. 이렇게 써줄 거고요. 넘겨줍니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m은 0입니다. 여기는 얘가 어떻게 되고 싶었어? 첫 번째 어떻게 되고 싶었어? 두 점에서 만나고 싶어서 판별식이 양수이고 싶었군요. 두 번째 접하고 싶어서 판별식이 0이고 싶었군요. 세 번째 안 만나고 싶어서 판별식이 음수이고 싶었군요. 끝. 첫 번째 거 4분의 D공식으로 가봅시다. 4분의 D공식은 4-2m이 되겠죠.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얘는 m이 뭐가 됩니다. 넘어간 거니까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2번 문제는 m이 2입니다가 될 거고 3번 문제는 m이 2보다 큽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넘어가서 이쪽으로 보자. 자 이번에 교점의 좌표를 줬네요. 교점의 좌표를 줬네. 이거는 이 그림 이걸로 해보자. 유제 7-8번 문제를 해보자. 자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그림과 같이 1과 4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림을 보니까 1과 4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교점이 1과 4였으니까 연립해야겠구나라는 생각 기본. 오케이? 연립합시다.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뭐가 되는구나. x 더하기 1이 되는구나. 넘어갑니다.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1이 0이 되는구나. 얘 실근이 1과 4. 그지? 얘도 마찬가지지. 뭐하면 되겠어요? 근 대수관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근 입장에서 합을 바라본다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될 거고 합은 5가 되겠다. 그 다음에 곱은 개수 입장에서 b-1이 될 테니까 곱은 4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얼마고요? 마이너스 4고요. b 값은 5입니다. 이렇게 두 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다. 되게 쉬워요. 다음에 8점 예제 6번 가보세요. 봅시다. 똑같아. 잠깐만. 어이구. 잘 봐봐. 재밌는 문제네요. 진짜 재밌다. 잘 봐봐. 이렇게 줬어요. 그죠? 한 교점 하나를 줬어. 교점 하나 줬으니까 난 여기는 얘랑 일단 뭐 할 거고 연립할 거고. 그래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이렇게 쓸 거고요. 이거 넘겨가지고 ax의 제곱 플러스 b-mx 플러스 c는 0입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한근이보다 3-루트2다. 어이구 오랜만에 나왔다. 무슨 근? 무리근. 그죠? 무리근 나왔어. 무리근 나왔으면 뭘 봐주세요? 개수들 봐주세요라고 했어. 무슨 개수? 유리개수인지 보는 거야. 유리개수인지. 얘 유리수들인지 보는 거야. A, B, C, M 다 유리수래. 그죠? 유리개수. 그러니까 다른 한근은 3+루트2. 혈내근의 개념이 나왔죠. 됐습니다. 혈내근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럼 잘 봐봐. 그러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3+루트2가 된다는 뜻이야. 여기서부터가 어려워요. 잘 봐봐.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잘 봐봐. 여기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m 값만 구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a, b, c 따위는 나는 궁금하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근계수관계를 써봐야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소리. 기울기는 이게 m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기울기였거든. 기울기는 나한테 어마어마한 정보를 준다고 했어요. x 증가량분에 y 증가량을 준다고 했었지.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니? 여기. 얘에서 얘 뺀 거잖아.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2루트2지. 그치? 그러면 기울기가 m이었으니까 얘분의 얘가 m이 된다는 소리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2루트2m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됐나요?
얘분의 얘가 m이 돼야 되잖아. 그죠? 얘에다 여기다 m배를 해주면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길이 나한테 얼마나 줬어? 4랑 줬어.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근데 딱 보니까 1대 루트 2네. 1대 루트 2네. 얘도 1이어야겠죠? 그럼 m 값은 1이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m은 1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중에서도 이 기울기에 대한 좀 기울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할 겁니다. 오케이? 기울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할 거고, 기울기를 못 다루는 사람은 되게 힘겹게 살아가게 되겠죠. 기울기에 대한 정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차 함수랑 방정식은 어차피 한 끗 차이인 거야. 오케이? 함수랑 방정식은 한 끗 차이인 거야.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주면은 일단은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오케이? 자, 이제부터 한번 봅시다.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할 거야. 이제부터 최대 최소 이야기를 좀 해볼 거거든. 최대 최소의 이야기를 해볼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이게 조금 지금 배우기엔 좀 어려운 내용이 맞아요. 좀 어려운 내용이 맞아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아직 집합을 안 배워서 정의역, 치역 이런 개념이 없어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용어만 빠진 것뿐이고 사실 그냥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정의역, 치역 이 얘기는 수학 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함수의 그래프가 있잖아.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얘는 위로 쭉 올라가고 얘는 쭉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함수 fx의 최대 혹은 최소값이 궁금해. 그럼 일단 첫 번째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x의 범위인지 y의 범위인지는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fx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라고 쓰냐면 y는 fx라고 써요. 그럼 fx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라는 이야기는요, y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 y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이야기구나. x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y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어. 일단 함수를 좀 바꿔볼게. 이 함수는 좀 이렇게 지금 현재 봐봐. 함수의 그림이 있잖아. 여기에 x축이 있고요. 여기 y축이 있습니다. 얘 그림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와서 여기서 끝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1이라고 하고요. 요 점의 좌표를 2라고 하고요. 여기를 3이라고 하고 여기는 얘를 4라고 해보자. 여기는 얘를 1이라고 하고 여기는 얘를 2라고 하고 여기는 얘를 3이라고 하고 여기는 얘를 4라고 할게요.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이 함수에서 있잖아.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내가 x축이랑 y축 x의 범위랑 y의 범위를 한 번에 다 구할 수 있어요. 다시 그래프를 보면서 x의 범위도 구할 수 있고요, y의 범위도 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되게 쉬워요. 봐봐.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건 사실상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선이야. 점이 모이면 선이 되죠. 점이 쭉 무한히 모이면 선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있잖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잘 봐봐.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 잘 들어. 이 이미지를 잘 떠올려놔야 돼. 이게 지금 좌표 평면 이렇게 있잖아. 좌표 평면을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뉘어. 이렇게 뉘어 놓은 다음에 요 위에다가 요 그래프 위에다가 모래를 이렇게 쫙 뿌리는 거야. 오케이? 모래를 이렇게 쫙 딱 일자로 이렇게 뿌려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뿌린 다음에 그 외에 자동차 와이퍼 있지? 와이퍼 윙윙 하는 거 있잖아. 물 닦는 거. 맞아요? 그 물 닦는 거를 이렇게 직선으로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딱 이 상태에서 x축을 향해서 얘를 이렇게 쭉 압축을 시켜.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그 점들이, 그 모래들이 어디에 붙겠니?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에 붙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당겨버리잖아? 그럼 여기에 착 붙을 거야. 그럼 여기는 얘부터 얘까지 이렇게 돼 있는 이만큼이 뭐가 되냐면 X의 뭐가 됩니다. 범위가 됩니다. X의 범위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걔를 똑같이 여기 있는 얘를 Y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 눌러버려. 오케이?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쫙 눌러버려. 그러면 어디에 붙겠어? 여기서부터, 그지?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에 다 붙겠지. 여기 이만큼 이렇게 붙겠지.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Y의 뭐가 된다? 범위가 된다. 나중에 전문 용어로 이 X의 범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정의역 이렇게 불러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 Y의 범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문 용어로 치역 이렇게 불러요. 치역.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가끔 가다가 정의역 얘기를 할 거야. 치역 얘기를 할 거야. 아, X의 범위구나, Y의 범위구나 이렇게 생각해 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 하나를 딱 놓고서 그 그래프를 가지고 내가 모래를 이렇게 뿌려. 그 다음에 거기는 걔를 X축으로 이렇게 눌러버리면 걔가 X의 범위구나. 걔를 Y축으로 이렇게 눌러버리면 걔가 뭐구나? Y의 범위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 오케이?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해.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해. 그리고 있잖아. 함수의 최대치수는 뭐라고? Y의 범위구나. 최대치수.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는 요게 있지. 요걸 뭐라고 부르는 건 최대. 이거 최대라고. 최대값이라고 그러지. 이 Y값 중에 제일 큰 거를 최대값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있지. 얘 당연히 뭐라고 부르겠어? 최소값이라고. 최소값. 제일 아래에 있는 거. 그러니까 최대치수는 좌우의 의미가 아니야. 좌우의 의미가 아니야. 얘가 최대야, 얘가 최소야 이 의미가 아니라 제일 높은 거랑 제일 낮은 거의 의미가 최대치수예요. 함수의 최대치수는 항상 제일 위에 있는 거,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봐봐.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한다면 난 이렇게 쓸 거야. x가 2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4를 갖는다. 이렇게 쓸 거야. 얘에 대한 해석. 요 점일 때가 최대이다. 그죠?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 줘. 그 다음에 x가 1일 때 뭘 가져? 최소값을 가져. 최소값 얼마를 가져? 최소값 1을 갖다. 요렇게 해서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최소값이었어. 됐습니다. 얘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얘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수의 최대치수라는 이야기. 일반적인 함수의 최대치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잘 봐봐. 이제 예비는 이 개념을 어디로 확장시킬 거냐면 2차 함수로 확장시킬 거예요. 2차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혹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그러면 봐봐. 여기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어. 생각해봐. Y축. 여기 Y축이 이렇게 있어. 지금 나는 지금 궁금한 게 X의 범위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얘 최대치수가 궁금한 거잖아. 2차 함수의 최대치수가 궁금한 거.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가 뭘 할 거야, 우리? 모래를 줘.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뭐 할 거야? 눌러. Y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눌러.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 여기는 요 제일 밑에 있는 요 점이지. 여기 요 점이지. 요 전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가니? 끝도 없이 올라가겠지. 그래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계속 쭉쭉 올라가는데 대충 여기까지만 그린 거잖아. 그죠? 마찬가지. 여기는 얘도 모래를 쭉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눌러봤다. 근데 여기 요점. 또 여기 밑으로 쭉 했는데 이렇게. 됐어? 한번 상황을 생각해보자. 얘는 지금 뭐야? A 최고차에서 무슨 수? 양수. 이런 경우에는 얘는 지금 최소값을 가니 최대값을 가니? 최소값을 가죠. 좀 이상하게 최대값은 없어요. 그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계속 올라간다. 최소값은 내려가다가 끝 여기 딱 여기까지 내려가 더 이상 못 내려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단 뭘 가죠? 최소값을 가요. 최소값을. 맞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일 때 A가 뭐였을 때? 음수였을 때는 뭘 가죠? 얘는 최대값을 갖는 거야.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몰라요. 올라가는 건 여기까지만 올라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2차 함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대칭축. 그래서 대칭축 한번 쓱 그어볼까 이렇게. 여기 x좌표는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대칭주 여전히 x는 마이너스 2a분의 보다 b다. 됐습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얘겠지. 그러니까 x에다가 얘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그 최소값은 얼마겠어요? f에다가 마이너스 2a분의 b를 집어넣은 결과가 최소값이고, 오케이? 최대값 똑같지? 최대값 얼마겠어? f에다가 마이너스 2a분의 b를 집어넣은 값이 최대값인 거야. 맞아요? 얘에 대한 해석을 조금만 다르게 해볼게. 여기 있는 이 점을 세 글자로 무슨 점이라고 불러요?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보겠습니다. 꼭지의 좌표 지금 마이너스 2a분의 b, f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요점 마찬가지. 얘 똑같지?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a분의 b, f 마이너스 2a분의 b 했을 때 봐봐. 얘에 대한 해석을 내가 저렇게 쓴다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x는 마이너스 2분의 a 2a분의 b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f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값입니다. 얘는 어떻게 써? x는 뭐일 때? 똑같이일 때 최대값. 얘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봐봐. 이게 여기서 정보를 다 줘요. 나한테 무슨 정보를 주냐면 저거 여기 얘가 얘야. 그죠? 얘가 얘야. 나한테 뭘 주는 거구나. 이런 정보를 줬다는 거는 나한테 딱 세 글자. 뭘 줬구나. 꼭 지점의 좌표를 줬다. 꼭지점의 좌표를 나한테 줘. 오케이? 꼭지점의 좌표를 줬다. 이렇게 생각해 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y는 해가지고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는 얘가 x는 3에서 최소값 5를 가져. 이렇게 준 거야 나한테. 그리고 나한테 a랑 b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야. 라고 한다면 나한테 뭘 준 거야? 3,5가 꼭지점이었구나. 이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일반형 내가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 표준형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럼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니까 플러스 14가 될 거고 마이너스 6이랑 14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나한테 뭘 준 거야? 꼭지점을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어디서 나오는지, 오케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생각을 차분히 잘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잖아요. 그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x의 범위를 아예 지금 실수 전체로 그냥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거든. 전부 다 모든 그래프를 다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이것처럼 범위를 이렇게 잘라놓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똑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래프가 유효한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얘의 최대값은 얘가 되겠죠. 최소값은 얘가 될 겁니다. 이렇게 구해줘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었으면 그걸 그냥 툭툭 잘라가지고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보다 짧겠지. 얘가 더 길단 말이야. 얘가 더 길다는 건 얘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얘가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최대값을 갖는 거고요.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 거야. 오케이? 자, 흔히들 하는 착각이 뭐냐면 보통 이렇게 나온다. x는 a부터 b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3부터 5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랬을 때 y는 2x 더하기 3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다 3 넣어요. 근데 여기다 그냥 5 넣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구해요. 구해주면 답이 나와요. 얘는 몇 차 함수니까? 1차 함수. 이거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 얘는 지금 길게 2인 직선이란 말이야. 여기 3 딱 자르고 여기다 5를 딱 잘라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이만큼이 지금 뭐겠어? y의 범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3 넣었을 때 최소값 나올 거고 5 넣었을 때 최대값 나오는 거니까 얘는 그냥 3 넣으면 최소값 되는 거고 5 넣으면 최대값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긴 얘가 마이너스였다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그럼 또 3을 넣어봤어. 그럼 마이너스 3이 된대. 그럼 걔가 최소값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여기 5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7이래. 더 작잖아. 아, 그러니까 바꾸면 되겠지 뭐. 대충. 그렇게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뭐야? 이렇게 될 거야. 작아요. 여기가 얼마야? 3. 여기 얼마야? 5거든. 맞아요? 그럼 3 넣었을 때가 뭐가 나오는 거야? 최대값 나오는 거야. 5 넣었을 때 뭐 나오는 거야? 최소값 나오는 거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얘는 지금 다시 말하면 증가 함수라고 하고 감소 함수라고 하거든. 얘는 직선이기 때문에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2차 함수를 봐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었어. 이렇게 생겼었어. 여기는 얘가 3이었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얘가 5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는 얘가 6이었다고 해보자. 여기는 얘가 4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x의 범위가 3에서 6까지 이렇게 준 거야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이 문제에서는 3에서 6까지 이렇게 줬어.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래. 습관대로 그냥 3 넣으면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 나오니까 그냥 3 넣어봐야지. 6 넣으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 나올 테니까 그냥 6 넣어봐야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습관을 버려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프를 먼저 딱 그려놓고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딱 보니까 얘는 4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래. 6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래. 라고 판단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령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얘를 봐봐. 아까는 직선이라고 했잖아. 직선이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지만 여기는 얘는 어때요? 감소하다 증가하는 그런 형태. 혹은 증가하다 감소하는 이런 형태. 근데 걔네들이 바뀌는 포인트가 어디야? 대칭축이지. 그죠? 바뀌는 포인트가 어디라고? 대칭축이라고. 그래서 2차 함수에서 대칭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대칭축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데 대칭축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대칭축 먼저 찍어놓고 함수를 그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다른 거 다 하지 마. 그냥 뭐만 해? 대칭축만 딱 그려.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대칭축만 딱 나올 거야. 이게 얼마나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이 상태에서 최고차에서 양수, 음수, 양수면 이렇게, 음수면 이렇게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범위를 자르는 거야. 3부터 6까지래. 그럼 3부터 어디까지? 6까지니까 이렇게 놓고 6이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 그지? 왜 여기서 차이가 1 차이 나는데 2 차이 나니까 이 정도 해서 이렇게 그어서 얘가 3이구나 얘가 6이구나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4 넣으면 최대값 나오겠구나. 6 넣으면 최소값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은 함수의 최대 최소,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그냥 공짜로 얻고 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생각할 거 다시 한번 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다시 함수의 최대 최소가 궁금하면 뭐해? 모래를 뿌려. 모래를 막 뿌려. 오케이? 모래를 뿌린 다음에 x축 꽉 눌러버리고 y축을 꽉 눌러버려요. x의 범위가 나올 거고 y의 범위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x의 범위랑 y의 범위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는 여기서 좀 더 봐야 될 게 뭘 보면 되는 거야?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아래로 볼록일 때 실수 전체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위로 볼록일 때 실수 전체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다 어디에서? 꼭지점에서 발생을 하게 되겠죠. 꼭지점의 x좌표는 대칭축의 x좌표와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는 대칭축의 x좌표를 함수에 집어넣은 함수값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여기는 이 식을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뭘로 바꾸면, 표준형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꼭지점의 좌표가 나올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바로 최대 최소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구나. 이 정도까지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이게 함수의 최대 최소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고요.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좀 풀어보자 같이. 자 봅시다. 그래서 7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2차 함수를 줬어요.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최대값, 이게 보니까 x의 범위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면 실수 전체의 범위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는 얘는 최고차항에서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니까 최대값은 존재하겠지만 최소값은 없다. 없다라고 쓰면 돼요. 오케이? 없다. 거기까지. 일단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2차 함수 최고차항에서 음수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대칭축을 하나 볼게요. 대칭축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x는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x는 3입니다. 그럼 3 넣어봐. 여기다 3을 넣어봐. 3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니? 3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9에다가 더하기 18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7 나오죠? 이 요점의 좌표는 뭐였구나? 3,7이었구나.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 최대값이 얼마구나? 7이었구나. 끝.
개 쉽죠?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요. y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를 묶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만들고요. 마이너스 1. 일단 플러스 9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9를 한 거니까 플러스 9를 한 번 더 합니다.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7입니다. 얘는 3,7이 꼭지점이거든요. 해서 구해도 됩니다. 이게 편하니 이게 편하니? 이게 훨씬 편합니다. 그죠? 그래프 하나 그려주세요. 다음 여기 얘 봐봐. 얘 최소값이 뭐일 때? 2일 때라고 돼 있어. 최소값일 때. 여기 이제 몇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인데 최고차에서 양수였구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그죠? 여기다 대칭축 얼마? 대칭축 x는 얼마구나? 2구나. 마이너스 2의 2분의 b 해주면은 2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2를 집어넣어 보세요. 2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4 마이너스 8 플러스 b가 될 텐데 걔가 얼마래? 2래요. 이렇게 준 거야. 걔의 최소값이 얼마다? 2다. 이렇게 준 거야. 맞아요? 그러니 여기 이거 계산해 주니까 b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풀어주면 돼. 진짜 쉽죠? 맞아요? 근데 요 흐름만 잘 잡으면 좋겠어요. 꼭지점을 구하려면 무조건 뭘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대칭축이랑 대칭축을 여기는 이 x값을 그냥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으로 꼭지점 좌표는 바로 구할 수 있구나. 여기는 얘에 대한 개념도 확실히 잡았으면 좋겠다. 알았죠? 계산을 좀 편하게 합시다. 우리 넘어갑니다. 다음 이번에는 뭘 줬네요? x의 범위를 줬네요. x의 범위를 줬을 때 최대와 최소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가뿐하게 한번 해볼게요. 가뿐하게 한번 해봅시다. 진짜 쉬워. 봐봐. 제일 먼저 뭐 하다?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리면 제일 먼저 뭘 해? 축. 대칭축을 먼저 세요. 마이너스 2분의 b래요. 그러니까 x값은 얼마겠어요? 3분의 1. 됐습니다. 이게 조금 지금 너희들의 계산이 빠르지 않을 거예요. 빠르지 않을 거예요. 연습해야 돼. 그냥 딱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 거야. 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최고층에서 무슨 수? 무슨 수?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x의 범위를 그려주는 거야. x의 범위. 0에서 어디 사이에? 1 사이에. 그럼 잘 봐봐. 여기서 3분의 1에서 0까지는 한 요 정도라고 생각해봐.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겠어? 3분의 1일 거야. 이런 건 안 써도 돼. 그냥 x는 0이다. x는 3. 오케이? 그 다음에 3분의 1에서 1까지는 거리가 얼마일 거야? 그거의 2배 정도 될 거야. 2배 정도 될 거야. 3분의 2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 이 정도 멀리 잡아가지고 x는 1이 되겠어. 3분의 2 정도. 됐습니다? 그림을 좀 감각적으로 그렸으면 좋겠어요. 딱 그렸는데 대충 그냥 막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안 돼? 안 돼. 정확하게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신중하게 그렸으면 좋겠고, 그럼 봐봐 이제 유효한 그래프 x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x축을 누른 결과가 이거라는 소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원래 모래는 어디 있었겠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이만큼이 다 모래가 이렇게 있었어. 맞아? 걔를 이제 y축을 누른 건데 y축 없잖아요. y축 안 그렸잖아요. 대충 안 그려도 돼요. 예상할 수 있잖아. 대충 그려. 대충 생각해. 그럼 얘 최대값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만큼 이렇게 모래가 뿌려.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제일 위의 값은 3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위의 값일 거야. 이 값이 뭐일 거야? 최대값일 거야. 그 다음에 뭘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이 값이 뭐일 거야? 최소값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최대값 구해주세요. 최대값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다 3분의 1을 그냥 집어넣어주세요. 3분의 1 집어넣어주세요. 마이너스 뭐가 됩니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가 되겠네요. 최대값은 3분의 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최소값은 얼마가 됩니다? 그냥 1 넣어주세요. 1을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어? 마이너스 1이 최대 최소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영? 괜찮니? 이해되고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걸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걸로. 얘도 제일 먼저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 그릴 때 제일 먼저 뭐 해라? 대칭축 그려라. 대칭축 얼마겠다? 1, 2, 3, 2 나왔어요. x는 2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는 위로 볼록이니 아래로 볼록이니?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릴 거지, 이렇게 그릴 거지. 이것도 그릴 때 좀 대칭을 좀 맞춰서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지 마. 알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제대로 그려주세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 뭐라고 그랬어? 범위가 여전히 0에서 1 사이 됐어. 그럼 여기는 얘가 이렇게가 x는 0이 됐지 뭐. 그 다음에 이걸 딱딱 반땡 잘라서 이렇게 x는 1이 됐지 뭐.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는 얘부터 어디까지구나? 얘까지구나. 이만큼이 유효한 그래프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프는 저렇게밖에 안 준 거야 나한테. 그럼 이게 y좌표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여기까지겠지.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일 거야.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는구나. 0 넣었을 때 최대가 나오는구나. 1 넣었을 때 최소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0을 넣어보세요. 0 넣어봤더니 얼마 나왔어? 1 나왔어. 최대값은 얼마구나? 1.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최소값은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래요. 1 넣어봤더니 뭐가 됐어? 마이너스 2가 됐어. 마이너스 2가 됐어. 요렇게 구해줘. 정말 쉬워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다음 보자. 요 문제 한번 가볼게요. 필수야지 9번으로 봅시다. 자, x의 범위가 3에서 0에서 3까지라고 줬고요. 최대값 줬고, 최소값 줬고, 어떻게 줬나? 일단 볼게요. f 먼저 봅시다. 얘 봐봐. 얘. 여기는 얘. 보자. 오케이? 자, 어떻게 된 거야, 얘는? 일단은 x의 범위를 줬어요. x의 범위를 줬고, 여기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1차의 개수랑 2차의 개수를 알고 있어요. 그치? 난 뭘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축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치? 대칭축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대칭축 얼마구나? 얼마구나? 자신있게 1이구나. x는 0 1이구나.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그려주면 이렇게 그러고 나서 얘 범위가 어디 사이라고 했어? 0에서 3 사이. 이게 1이잖아. 1. 봐봐. 지금 선생님이 x축, y축 그려요? 안 그려요? 안 그려요. 그지? 대신 뭘 그려? 대칭축 그려. 그지?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 y축을 그리는 게 아니라 대칭축 그려. 알겠죠? 여기서 봐봐. 0, x는 0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한 칸 차이니까 두 칸 정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x는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효한 그래프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질 테니다. 됐습니다. 얘 y의 범위는 어디겠어요? 얘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만큼이 y의 범위일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지금 주어진 게 뭐였어? 아 최소값이 얼마였구나? 7이었구나. 최소값 7이었대. 그럼 여기는 이 값이 얼마였구나? 7이었구나. 뭘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야?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잖아. 그지? 그래서 1 넣었을 때 7 나오는구나. 1-2 더하기 a가 뭐고? 7. 아, a를 구할 수 있겠다. a는 얼마야? 8. 됐습니다. 아, a 값이 8이었구나. a 값은 지금 구해놨어요. 그 다음에 a가 8이었어. a가 8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최대값이 20입니다. 라고 줬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까는 a를 몰라가지고 대칭축을 몰랐는데 이제 a를 구해놨으니까 대칭축을 알게 됐잖아. 그치? 대칭축이 얼마구나? 예원? 대칭축이 얼마구나? 그렇지. x는 4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뭔 소리야? 위로 볼록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죠? 근데 x의 범위가 어디 사이라고? 0에서 3 사이라고. 얘가 4잖아. 얘가 4잖아. 그러니까 이쯤에 딱 잘라가지고 x는 뭐? 0 찍어줘. 그래서 4등분 해가지고 1, 2, 3, 4 이 정도 돼. 이게 3이구나. 여기 딱 잘라가지고 x는 3이구나.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얘 유효한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만큼이 유효한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 y값부터 여기는 얘 y값까지가 y의 범위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최대값 어디서 나오는구나? 3에서 나옵니다. 그죠? 3 넣었을 때 뭐가 되겠구나? 20이 되겠구나. 그죠? 일단 3을 넣습니다. 그럼 G3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9 플러스 24에다 플러스 B까지 했어. 이 결과가 얼마나 되고 싶었대? 20이 되고 싶었대. 됐어? 이게 얼마니까? 15. B가 얼마니까? 5겠다. A는 8, B는 5.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엄청 쉽죠? (14번) 보세요. 14번 하나 풀어봅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첫 번째로 일단은
1에서 2 사이에서 범위가 주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AX의 제곱이라서 좀 당황을 했는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 양수 A라고 분명히 줬으니까 여기는 얘는 음수일 게 분명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봐봐. 그러니까 2창이랑 1창은 항상 같이 보는 거예요. 2창이랑 1창은 항상 같이 봐요. 그러니까 예분의 마이너스 2 예분의 얘가 그죠? 마이너스 2 A분의 B 여기는 얘가 대칭축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보통 이제 여기서 문자로 돼 있으면 얘만 문자로 돼 있으면 문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칭축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얘는 예분의 얘를 하면 그 대칭축 자체가 A가 약분돼서 사라지면서 바로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였을 때는 대칭축을 구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A니까 몰라요 이게 아니라 그냥 바로 구할 수 있겠구나. 마이너스 2분의 B 하니까 X는 어디에서? 4에서 대칭축이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최고창에서 음수인 게 분명하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거고 1에서 2 사이였으니까 1에서 2 사이, 1에서 2 사이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서 바라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얘 최대값, 최소값을 다 줬네요. 이렇게 줬네요. 여기 요절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여기 얘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뭘 준 거냐면 사실은 여기는 요절좌표를 준 거예요. 1,-2라고 준 거고요. 여기는 2,3이라고 준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프 위에 점을 왜 준다? 집어넣으라고 준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요거 한번 집어넣고 식 풀면 되고요. 요거 한번 집어넣고 식 풀면 돼요. 그럼 A랑 B 연립방정식 2개 만들어서 풀면은 연립해서 A, B 값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됐습니다. 요 흐름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의 해석은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편해집니다. 그리고 발전 예제 10번 문제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크게 일단 미리 말할게요. 어렵다. 알았죠? 미리 말할게. 어렵습니다. 근데 미리 또 말할게. 쉬워요.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봐봐. 똑같은 짓을 2번 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니 쉬운 문제니?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나 할 수 있어, 어떤 짓을 하나 할 수 있어, 어떤 짓을 하나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짓을 2번 시켜. 그럼 그 어려운 문제니 귀찮은 문제니? 네,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어려운 문제니 귀찮은 문제니? 귀찮은 문제. 그지? 얘는 다시 한번 말해 귀찮은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게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어려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잘 봐봐. 여기서 이거를 딱 전개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다 전개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몇 차가 돼요? 2차의 제곱이니까 4차가 되겠죠. 근데 4차 함수, 지금 우리가 최대치수를 구할 때는 항상 뭘 가지고 생각하고 있냐면 그래프 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다 그래프 그려놓고 생각했잖아. 근데 그러니까 최대치수는 그래프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4차 함수의 그래프 내가 그릴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치? 4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리는 거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2에서 미적분 하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지금 너희가 현재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그래프를 가지고 못하는데 어떻게 구해요? 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공통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야. 공통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야.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 하는 게 가장 기본이야? 치환하는 게 가장 기본이지. 그래서 잘 봐봐. 얘를 치환해봐. 그러면 보통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t 이렇게 쓰잖아. 그지? 이 t를 여기다 쓸게. 이렇게. 여기다 쓸게. 그리고 이것만 쓰지 말고 항상 치환된 결과도 써보자. 치환된 결과도 써보자. 무슨 말이냐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써보자.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잘 봐봐. 이걸 하기 전에 잘 봐봐. 참고.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참고예요. 잘 봐봐. 우리가 y는 fx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뭐 한 거냐면 지금까지 뭐 한 거냐면 이런 거 한 거야. 잘 봐봐. x의 뭘 가지고 x의 범위를 가지고 뭘 구한 거야? 이걸 가지고 y의 범위를
y의 범위를 구하는 작업을 한 거야. 최대 최소라는 문제는 y가 제일 큰 값, y 제일 작은 값이었으니까 나는 뭘 한 거야? x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한 거란 말이야.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일이 이 일이야. 이걸 한 거야, 지금까지. 지금까지 뭘 했다고? 이걸 한 거야. 다시 지금까지 뭐 했다고? 이거 한 거야. 오케이? 그럼 잘 봐봐. 그냥 여기서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y는 f, s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를 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구나. 뭘 할 수 있겠구나. s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x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했듯이 x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했듯이 함수 자체가 이렇게 돼 있었으면 s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단 말이야. 여기 있는 얘가 뭐였다면 여기 있는 얘가 k였다면 얘는 s의 범위를 가지고 k를 구할 수 있겠구나.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게 우리가 이런 하나의 뭘 바라보면서 함수를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하나의 뭘 바라보면서 함수를 바라보면서 이런 함수를 바라봤던 변수 s에서 변수 k로 간다면 s의 범위를 가지고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란 말이야. 잘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이게 하나로 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잠깐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t라고 바꿔놨어요. 얘를 t라고 바꿔놨는데 이걸 t라고 바꿔놨다고 생각하지 말고 얘를 x에서 y로 가는 x에서 t로 가는 함수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자. 얘는 x에서 출발해서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x의 뭘 가지고 범위를 가지고 x의 범위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겠구나?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죠?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t의 범위를 가지고 뭘 구하는 거구나. y의 범위를 구하는 거구나. 그럼 얘는 t의 범위를 가지고 뭘 구하는 거구나. y의 범위를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이 화살표 하나당 그래프가 하나 필요하겠네. 왜? 난 여기 있는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에서는 여기 있는 얘가 가로축이 무슨 축이? x축이 되고요. 세로축이 무슨 축이 되면서 t축이 되면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로 와서는 그럼 얘는 t에서 어디로 가는 거니까 y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얘가 무슨 축이 돼버리면 t축이 돼버리면서 여기는 얘가 무슨 축이 돼요? y축이 돼버립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난 여기는 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x의 범위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뭘 구합니다? t의 범위를 구합니다. 이렇게 한 번 해주세요. 한 번 해주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해줬던 작업이잖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여태까지 했던 작업이야. 그렇게 해서 뭘 구했어? t의 범위를 구했어. x의 범위를 가지고 뭘 구했다고? t의 범위를 구했다고. 그럼 그 t의 범위를 그대로 끌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딱 안착을 시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원하는 t의 범위였구나. 그 t의 범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y의 범위겠구나 라고 해서 x의 범위로 결국은 y의 범위를 구해요. x의 범위로 t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 t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x를 가지고 t의 범위를 구하고 t의 범위가 그대로 왔다가 그걸 y의 범위를 구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몇 번 한다? 그냥 2번 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번 실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식의 흐름이 되는지. 봐봐. 일단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야 지금. 얘 그래프를 그려봐. 항상 똑같아. 그냥 뭘 그리려고 대칭축. 얼마? x는 1입니다. 그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줘요. 됐습니다. x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0에서부터 3까지. 0에서부터 3까지. 아,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그려졌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t의 범위다. 맞아요? 왜? 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아니라 x에서 t로 가는 함수야. 그러니까 t의 범위가 돼. 그럼 뭘 넣어볼까? 1 넣어보자. 근데 1 넣어봐. 여기다 1 넣어봐. 1 넣으니까 뭐가 됐어? 1 됐다. 그죠? 1 넣으니까 1 됐어. 됐습니다. 그럼 뭐 넣어볼까? 3 넣어보자. 근데 3 넣었더니 뭐가 됐어? 9 빼기 5가 되는 거죠. 뭐가 됐어? 5가 됐어. 됐습니다. 이게 한 번 끝났어. 나는 x의 범위를 가지고 뭘 구했어? t의 범위를 구했어. x의 범위가 뭐였는데 분명히 0에서 3 사이였는데 여기는 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t의 범위가 뭐가 됐어? 1에서 5 사이가 됐어. 1에서 5 사이.
그러면서 이제 나 여기서 역할이 끝났잖아. 이제 이쪽으로 가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 t의 범위를 가지고 y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의 그래프. j 그래프를 그릴 건데 j 그래프 마찬가지야. 대칭 쭉 그려요. 얘는 t는 얼마겠어? 1이겠죠. x는 1이 아니지. 얘는 이제 t에 대한 함수니까 t는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대칭 아래로 블록 똑같이 아래로 블록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였구나. t는 1에서부터 5까지. 요만큼이 x의 범위였으니까 요 t의 범위였으니까 이렇게 되니 여기는 얘가 유효한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는 얘가 요렇게부터 요렇게까지 여기는 얘가 결국 뭐가 되겠어? y의 범위가 돼. 그치? 그럼 1 넣어봐. 1 넣어봐. 1 넣었더니 뭐가 됐어? 빵 됐네. 1 넣었더니 빵 됐어. 그 다음에 또 뭐 넣어? 5 넣어봐. 5 넣어봐. 25 빼기 10이니까 15. 16 되겠다. 16. 아, 그러니까 y의 범위는 뭐가 되겠구나? 0에서 16 사이가 되겠구나. y의 범위는 뭐가 되겠구나? 0에서 16 사이가 되겠구나. 최대값은 얼마고요? 16. 최소값은 얼마입니다? 0. 이렇게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별거 없어요. 똑같은 짓을 몇 번? 2번. 오케이? 똑같은 짓을 2번만 하면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맞는데 이제는 너희들 입장에서도 귀찮은 문제. 왜? 똑같은 짓을 2번이나 시키니까. 그죠? 그냥 귀찮은 문제로 해석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여기는 얘 별표 쳐놓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 다 여기까지 얘들아 예제 다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이 주어진 2차 방정식 최대치에서 여기 전까지만 하이맥스로 다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